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1월 29일 오후 3시 54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알아볼 내용은 전체적으로 시장,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지, 그리고 지금 시장들이 알트코인들 순환매로 되게 빠르게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뭐 아크라든지 뭐 리스크라든지 이렇게 이제 상위에 있는 코인들, 그리고 이런 코인들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지금 어떤 코인들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왜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걸 하나씩 살펴보려면 여러분들한테 준비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제는 사실 예전이랑은 좀 다르게 시장이 뭐 사이클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들이 뭔가 갈 듯 말 듯 하면서 되게 안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왜 그런지, 그리고 요번에 왜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씩 밀렸는지를 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사실은 셧다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셧다운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요번에 트럼프가 1기 집권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2기 때 더 길게 좀 했었죠.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얘기, 금리를 인하를 안 하겠다, 12월달 금리를 동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조차도 많이 보여주면서 시장을 굉장히 흔들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대차대조표, 연준의 그 에셋 전체 자산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QT라고 하는 이제 양적 긴축을 하면 자산이 줄어들고, 양적 완화를 하면 자산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줘요. 현재는 2023년 들어가지고 2022년 러우 전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지만, 그때부터 QT를 양적 긴축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자산이 급 하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때랑 다르게 요번에 비트코인의 상승 시장을 보면, 2022년 5월 달부터 비트코인은 바닥을 다지고 2023년부터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그 자산, 양적 긴축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전체 자산은 말라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경우는 자산이 올라가야지, 전체 연준의 자산이 올라가야지만 비트코인이든 유동성이든 이런 리스크가 있는 리스키 코인들, 리스키한 투자처들이 크게 상승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그때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2022년 5월달부터 상승을 했던 요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ETF 때문이에요. 비트코인 ETF로서 기관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꾸준한 매입, 뭐 사실 유동성이랑은 별개로 기관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여러가지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여러가지 유상증자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알트들이 못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M2 통화량 그래프라고 있어요. M2 통화량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민간에 풀려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이제 에셋은 전체 자산이 풀려있는 돈이고요. M2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통화량으로 이제 풀려있는 시중의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2 통화량 그래프를 보면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이제 그 전체 연준 자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민간 시장에서는 돈이 계속 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이 M2 통화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M2 통화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야지만 이런 리스크한 투자처, 주식, 코인 뭐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양적 완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양적 긴축을 연준이 공식적으로 종료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그러면 양적 완화를 바로 가동시키진 않지만 양적 완화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금리 인하예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12월 달에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비트코인이 그래서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졌고 왜 이번에 금리 인하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 시장을 이젠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시장이 좋아질 기미가 없나 보다, 그럼 리스크에 있는 자산들 계속 관세 때문에 코인도 떨어지고 있었으니 돈을 빼야겠다라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면서, 셧다운 때문에 지표 발표가 없어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니
실제로 중간에는 11월 초 10월 말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노체인저가 거의 65% 70%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를 80% 이상, 87% 이상 하겠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12월 11일 날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하가 정확하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적 완화까지 갈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알트코인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비트코인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 비트나 이더보다는 알트코인들 위주로 올라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동성 장세가 한두 달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순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갔다가 그 다음 이더리움, 메이저, 그 다음 자발트, 이렇게 이제 토탈3라고 하는 전체 자산으로 크게 상승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넘어서 상승 3파처럼 보이는 이 파동이 있었지만 이더리움도 이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 토탈3라고 하는 알트코인들은 그 파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제 M2 통화량은 이미 전고점들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유동성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은 옆에서 가만히 횡보를 하면서 알트코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알트 강세장이 저는 출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시장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트코인들 잡는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무조건 그 바이낸스 기준으로 펀딩비가 음수의 펀딩비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수의 펀딩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펀딩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펀딩비는 그 우리가 선물을 할 때 5대5 그러니까 롱이 5고 그 다음에 숏이 5여야지만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너무 만약에 한쪽으로 많이 몰려있다 그러면 펀딩비를 오히려 그쪽이 줘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거의 평균은 롱이 숏한테 펀딩비를 줍니다. 왜냐면 시장은 거의 강세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락장이 연출되거나 이 종목이 하락으로 너무 숏으로 많이 베팅을 하면 이게 이제 음펀비라 그래서 마이너스 펀비가 돼버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마이너스 펀비가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제 한쪽으로 너무 이게 펀딩비가 한쪽으로 포지션이 몰려있는 상태가 되면 그게 이제 스퀴즈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쉽게 말하면 청산을 시키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5대5나 뭐 6대4 정도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8대2가 돼버리면 개미들이 여기 8이니까 다 여기 개미들이 몰려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력들이 이 개미들이 많이 베팅한 구간을 이렇게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찔러가지고 이 개미들을 청산을 시켜요. 그게 이제 스퀴즈 현상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스퀴즈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이제 움직였던 코인들도 보면 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터보 같은 코인도 크게 상승을 했죠. 터보가 거의 50%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데 터보 지금은 많이 펀비가 소화된 모습인데 어제 펀비가 마이너스 1.5%까지 올랐어요. 지금 0.4%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장돼 있는 것 중에 제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코인이 여기 뭐 아크 코인, 그리고 AWA, 지금 이제 AWE 코인 뭐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아크 코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시빅 같은 거, 이런 코인들이 지금 음펀비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도 그 음펀비에서 오늘 24% 크게 상승하고 있는 코인이고, 거의 다 지금 그 바이낸스 기준으로 음펀비에 있는 것들이 바닥에서 지금 스퀴지, 그러니까 숏의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러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들어온 코인들, 이런 코인들 위주로 매매를 하면 충분히 그냥 안정적으로 진짜 한 20-30%는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코인만 조금 빠르게 분석을 한번 해보면,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좀 분석을 해보면 아더, 아크,
그다음에 10익 이렇게 세 가지 좀 빠르게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더 코인을 좀 보면요. 아더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서 이 삼각수렴을 돌파를 하고 있는 형태고, 원래는 여기서 윗꼬리에 그 꼬리를 달면서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 크게 하락을 해야 정상인데, 하락을 하지 않고 RSI가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상단의 추세 상단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는 손절가 87원 정도 잡고 매매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102원 이상 돌파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각수렴 자리에서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고, 여기서 윗꼬리 매집봉들이 계속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윗꼬리를 소화하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1차는 102원, 2차는 113원, 3차는 120원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종목으로 아크 코인인데,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지금 쌍바닥 형태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11월 11일날 강하게 윗꼬리가 나오면서 앞에 매물을 전부 소화를 시킨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1월 11일날 차트를 좀 더 분봉으로 쪼개서 보면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앞에 매물을 소화하고 세력이 나가는 적이 아닌, 이거는 매집봉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집의 형태 이후에 주가가 천천히 상승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보시면 전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바닥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소 그 주봉의 22평인 520원짜리까지는 무조건 상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 최소 목표가 520원, 손절가는 한 39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코인인데요. 12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 너무 마음에 드는 코인이에요. 최근 들어서 신저점을 만들었고, 신저점 이후에 RSI가 골든크로스가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고,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진짜 조금의 매수세만 들어온다고 하면 107원짜리까지 최소 4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사실 시드를 크게 넣어가지고 매매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좀 소액으로만 매수해가지고 그냥 50%씩 튀면 익절한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분석 드렸던 뭐 아크코인, 12코인, 아더코인 이렇게 세 가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뭐 이겨내고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시장이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그리고 막 계속 위아래만 흔들리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뭔가 이제 매매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 막 이렇게 이제 느낄 수는 있지만, 조만간 비트코인이 정말 지금 자리에서 방향만 좀 잡혀주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여러가지 지표들이 조금의 상승세로만 좀 전환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진짜 한 달에서 두 달 가량의 그런 알트 불장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매매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